왓썹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3주 가까이 사용해본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계속해서 메인폰으로 사용한 건 아니에요. 제가 스마트폰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스마트폰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얘만 들고 다녔거든요. 그에 대한 롱텀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녀석을 메인폰으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 이 녀석의 정체성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제품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가격입니다. 이 녀석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가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번 아이폰 SE 3세대는 64기가가 59만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128기가는 66만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죠. 비슷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찾아보면 최근에 출시한 삼성의 A53이 59만 9천원으로 가장 유사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의 A 시리즈는 딱 보급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53, 그러니까 53 불고기 아니고요. 제가 리뷰는 장점, 단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장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A15 바이오닉 칩셋입니다. 모바일 칩셋 설계에 명실상부한 1등, 애플이 우수한 인력과 말도 안 되는 자금력으로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칩셋이죠. 성능도 미쳤지만 전성비도 좋아서 발열 관리도 우수한 편이고요. 지구상에서는 대적할 만한 칩셋은 없습니다. 아까 경쟁작이라고 말씀드렸던 A53에 들어간 엑시노스 1280과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엑시노스 1280의 성능은 스냅드래곤 750G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긱벤치 점수로만 놓고 봐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어찌 보면 이런 구형 폼팩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도 이 미친 칩셋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삼성의 엑시노스가 이런 폼팩터에 들어갔다? 진짜 조루왕이 탄생을 할 겁니다. 제가 실제로 보급기도 꽤 많이 써봤잖아요. A 시리즈들도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스마트폰을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느린지. 심지어 간단한 작업을 해도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게임을 많이 돌리실 분들은 살만한 스마트폰인 거죠.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장점, 바로 요 카메라입니다. 보통의 분들이라면 스마트폰으로 인물을 많이 찍죠. 다른 걸 찍는다고 해도 음식이나 풍경 정도를 많이 촬영하실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된 사진들을 봐도 거의 대부분 인물과 음식들입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3개라고 해도 막 확대해서 콧구멍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광각으로 동네 사람들 다 찍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메인 카메라 하나, 이 녀석만 줄기차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SE3도 이 메인 카메라만 놓고 보면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화질이며 색감이며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야간 모드도 안 되고 시네마틱 모드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두운 곳에서 사진 많이 찍나요?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냥 셀카 정도 찍고 밝은 데서 예쁜 배경에서 찍게 되고, 하나의 카메라가 되려 디자인적으로도 더 뛰어날 뿐더러 훨씬 더 간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은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폼팩터가 주는 뛰어난 휴대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미니 시리즈와 SE 시리즈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작은 폼팩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편리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기도 하고 가벼워서 누워서 영상을 보기에도 아주 편했어요. 급할 땐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도 편했고요. 반대로 단점도 많긴 했습니다. 경차랑 비슷한 거죠. 경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비도 좋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 실내가 좁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단점이 있잖아요. 얘도 장단점이 확실히 공존하는 폼팩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폼팩터가 주는 단점이 너무나도 크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2022년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사용하게 되죠. 즉 디스플레이의 크기, 배터리의 용량,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스마트폰의 스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HD 해상도의 4.7인치의 작은 디스플레이, 2000mAh의 배터리 용량, 태평양 같은 베젤, 모두 2017년에 멈춰버린 폼팩터죠. 그때는 이것도 충분했어요. 유튜브도 지금처럼 안 받고 넷플릭스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2022년이에요. 차라리 6.5인치의 슈퍼 아몰레드, 120Hz의 부드러운 화면, 배터리 용량은 5000mAh,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삼성의 A53의 스펙이거든요. 저는 이게 더 보급기다운 스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엔진만 슈퍼카에 껍데기는 경차, 아반떼, 뭘 사시겠어요? 네, 저는 아반떼를 삽니다. 근데 엑시노스는 경차 엔진 같기도 한데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면 아이폰 SE3는 애플의 전략적 포지션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설계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생산 비용 자체는 대량으로 찍을수록 저렴해지는 A15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성능과 iOS가 주는 그런 만족감 그대로 담아냈고요. 하지만 실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배터리와 폼팩터, 디스플레이, 즉 팔다리는 다 잘린 그런 아이폰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팔다리가 잘리면 불편하잖아요. 이 녀석 쓰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뇌는 맛을 봤잖아요. 맛있는 맛을 봐버리기 때문에 다음 스마트폰은 결국 또 아이폰을 사게 되는 거죠. 팀 쿡이 애플바 양성용으로 계속해서 이 녀석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 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걸 합니다. 일도 하고 영상도 보고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용량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본인 사용 패턴이 어떤지 그런 걸 많이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 그래도 이건 좀 진짜 1년만 쓰면 보조 배터리 달고 다니실 거예요. 프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무겁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